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파수로 있는 세상, 주버스. 봄에는 흙이 말합니다. 새싹이 고개를 들고 바람이 논두렁을 스칩니다.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하루의 배경음이 되고 가을엔 햇살이 별을 물들이죠. 겨울, 그 모든 소리가 잠든 듯 고요하지만 땅속은 다시 봄을 준비합니다. 여기는 화성 양감면, 사람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는 마을입니다. 오늘은 전원생활의 사계, 그 안에 담긴 소소한 행복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성남의 마을미디어 팀 주파수로 있는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저는 주버스의 효영씨입니다. 오늘 성남미디어센터에 특별한 분들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마을미디어팀 양감행복소통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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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버시팀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진행자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화성시 양감면에서 이웃들과 함께 미디어로 소통하며 행복을 나누는 양감 행복소통의 이민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보세요. 양감에서 미디어로 무엇을 하시나요? 하고요. 저희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반짝이는 모든 순간을 담습니다. 라고요. 저희는 전문 방송인이 아니라 양감면에 사는 평범한 주부들이에요. 카메라를 들고 마이크를 잡고 마을의 어르신을 찾아가 그분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화성시 특산물인 수양미를 모내기 풍경이나 가을거지 모습을 통해 알리고 어머니의 시간으로 빚어낸 깊은 장과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자연이 선물한 싱그러운 봄나물 이야기 등 지역의 특색과 주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막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저절로 드는데요. 또 한 분 나오셨어요. 같이 인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양감 행복소통팀의 최보경입니다. 네, 오늘 민경님과 보경님과 함께 전원생활의 사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도시에서 사시다가 이사를 가셨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전원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양감이 시댁이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비어있는 시골집이 무너질까 늘 걱정하는 남편을 따라 마당에 정원을 예쁘게 꾸미고 야생화를 키워보고 싶은 생각에 따라왔답니다. 몇 년 전에 가셨나요? 5년 전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도시 생활을 이미 경험하고 이사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좀 크게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정성껏 키운 채소와 야채를 자주 먹게 되어 건강해졌죠? 정말 좋은 일이네요. 네, 그리고요. 밭에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과일들로 먹거리가 해결되어서 생활비가 정말 적게 들어요. 저희가 없는 것들은 또 주변 분들이 나눠주세요. 와, 정이 정말 넘치는 행복 마을입니다. 네. 네. 그리고 피부색이 달라졌네요. 아무리 관리해도 공기가 깨끗하다 보니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까맣게 그을려 속상해요. 근데 오늘 뵌 모습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쇼핑을 안 해요가 아니라 전혀 못해요. 덕분에 돈은 무척 절약되죠. 그렇네요. 네. 또 전원생활은 자차 없이는 너무 불편해서 살기가 힘들어요.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
생활권의 운전도 잘하게 되었어요. 아, 듣다 보니 좋은 일만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있나요? 네. 네.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 도시처럼 외식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단조로워요. 아, 순댓국 너무 질린답니다. 아, 예. 또한 용감해졌죠. 왜요? 왜요? 왜냐하면 노린재, 바퀴벌레 비롯해서 각종 벌레들과 벌들도 안 무서워져요. 아, 직접 잡으시나요? 네. 이거 극복하려면 전원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사계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양감에서 봄이 왔구나 하는 신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도시와는 조금 다른 신호가 있어요. 양감의 봄은 눈이나 귀가 아니라 코끝으로 가장 먼저 찾아온답니다. 바로 흙이 잠에서 깨어나는 냄새, 겨우내 얼었던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구수한 거름 냄새예요. 그 냄새가 실려오면 곧 바빠지겠구나 하는 신호죠. 며칠 뒤엔 어김없이 겨우내 잠자던 트랙터가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밭으로 향해요. 그 소리는 마치 대지를 깨우는 봄의 서곡 같아요. 그러고 나면 비로소 햇살 좋은 자리에 작은 들꽃들이 수줍게 얼굴을 내밀어요. 그제야 제 눈과 마음에도 진짜 봄이 찾아온답니다. 저는 전원 생활의 봄을 겪진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렇게 좀 막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봄철에 특별히 즐기시는 어떤 전원 생활의 활동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제가 꽃을 무척 좋아하다 보니 들길을 산책하며 작은 들꽃들을 찾아보는 일이 제 봄맞이의 특별한 즐거움이에요. 네. 도시 살 때는 그저 완성된 봄꽃 화분을 사다 베란다에 들이며 봄을 느꼈지만 지금은 제가 봄을 맞이하러 밖으로 나가지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겨우내 추웠을 마당 나무들의 가지를 다듬어주며 안부를 묻는 거예요. 잘 버텨줬구나, 고맙다 하면서요. 그리고 또 텃밭을 다듬는 일이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최고의 즐거움은 꽁꽁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그 혹독하고 긴 겨울을 이겨낸 야생화 싹들이 무사히 살아 올라오는지 그 대견하고 경이로운 생명들을 찾아내 제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랍니다. 그 작은 싹을 발견하는 순간의 기쁨과 설레임이야말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만의 가장 특별한 봄맞이 보물찾기예요. 지금 말씀을 봄꽃에 이제 피어나는 들꽃과 야생화에 이제 빗대어 얘기는 해주셨는데 왠지 이게 청년들한테 해주는 얘기 같다라는 감정이입이 돼서 저도 되게 코끝이 찡합니다. 네. 전원에서 맞이하는 봄이 도시에서 살 때하고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봄의 주인이 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에서의 봄은 사람들의 가벼워진 옷차림, 북적이는 사람들의 활기, 잘 꾸며진 공원에서 봄꽃들을 보며 즐기는 수동적인 봄이었다면 지금의 봄은 저희 시간과 땀으로 직접 씨앗과 모종을 심고 온종일 흙을 만지며 자연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능동적인 봄이죠. 고단할 때가 많지만 제 손으로 직접 봄을 일구고 우리 가족의 먹거리를 직접 준비한다는 그 충만함으로야말로 전원생활의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네. 능동적인 봄이라는 말이 너무 이제 제 머리에 확 꽂히는데요. 이렇게 봄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좋은데 다음은 여름 얘기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럼 여름이 왔구나 하는 전원 생활의 신호는 어떨까요? 여름에는 도시의 소음 대신 자연의 귀환곡으로 시작되는 양감의 여름, 짙어지는 초록들판, 그리고 경운기와 농기계 소리, 땀 흘리며 농작물을 보살피는 농부들의 손길에서 여름의 활력을 느낍니다. 이처럼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농부들의 발걸음으로 진짜 여름이 오고 있구나 실감하게 되죠. 네, 그리고요. 제게 여름은 달력보다 바람이 실려오는 진한 장미 향기로 제일 먼저 찾아와요. 장미 향기요?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꽃이라 종류별로 마당 가득 울타리에도 장미를 심었더니 초여름이 되면 저희 집은 온통 장미로 가득해서 장미 축제 기간이 되죠.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네. 흙을 만지며 정성을 쏟은 만큼 제 손길에 화답하듯 피어난 장미들 보면 모든 수고가 정말 눈 녹듯 사라져요. 이것이 바로 전원 생활이 주는 가장 큰 기쁨이자 살아있는 보람입니다. 이 향기로운 행복을 소중한 이들에게 꽃바구니로 만들어 나눌 때 즐거움은 배가 된답니다. 저에게 초여름은 전원에서 가장 충만한 눈부신 행복의 계절입니다. 네. 이 여름의 활력 그리고 진한 장미 향기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또 나눔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네. 너무 감동적인데요. 그렇지만 여름은 정말 너무 무덥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혹시 전원에서만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다면요? 네, 제게 가장 매력적이고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네. 저는 주저없이 여름 해질녘의 산책 시간이라고 답할 것 같아요. 저희가 사는 양감은 너른 평화가 펼쳐진 곳인데요. 해가 지고 하늘이 붉은 노을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퇴근한 남편과 저희 집 반려견 초코와 함께 들판을 걷는 그 순간이 제게는 마치 가장 아름다운 여름을 선물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해요. 그 길 위에서는 짙어진 초록빛 뼈가 바람에 사각되는 소리가 들리고 논두렁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죠. 또 하얀 두루미들이 평화롭게 벌레를 잡아먹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모든 풍경은 제가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금 다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문득 돌아가신 부모님과 함께 거닐던 옛 논두렁길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그곳에 부모님의 따뜻함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요. 참 신기한 건 그럴 때면 지금 제 곁을 지켜주는 남편이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연이 주는 순수한 아름다움에 감동받고 제 자신의 삶을 차분히 되돌아보게 하는 그 시간, 그 여름의 저녁이야말로 저를 가장 저답게 만들어준 가장 매력적인 시간이랍니다. 네, 이게 어릴 적 풍경은 부모님과 함께 보냈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남편과 그 풍경을 같이 볼 수 있는 추억을 공유하는 셈인 거잖아요. 정말 너무 네. 부럽습니다. 네. 네. 여름에 그리고 특히 수확하거나 어떤 또 즐기는 농산물들이 있잖아요. 양감에서는 어떤가요? 네. 그럼요. 제 작은 텃밭은 여름의 생명력으로 매일같이 저를 놀라게 한답니다. 마치 자연이 차려주는 풍성한 잔치상 같아요. 뜨거운 햇살을 원망하다가도 그 볕을 먹고 붉게 익어가는 토마토를 보면 어느새 감사한 마음이 들죠. 아침 이슬을 머금은 애호박을 따고 아이들 키처럼 쑥쑥 자란 옥수수를 볼 때의 그 대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특히 저희 양감 텃밭의 명물은 노란 참외예요. 어찌나 탐스럽게 열리는지 저희 식구만 먹기에도 벅찰 정도랍니다. 그래서 잘 익은 것들만 골라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께 드리곤 해요. 민경이 덕분에 올여름도 달콤하게 나네 하시는 어르신들의 주름진 미소를 보면 제가 드린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선물 받는 기분이죠. 하지만 뭐니 해도 한여름의 백미는 역시 수박 아니겠어요? 땡볕 아래 땀 흘리다 시원한 그늘에 앉아 방금 딴 수박을 쩍 하고 쪼갰을 때의 그 청량한 소리.
온몸으로 퍼지는 시원함과 달콤함은 전원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장 호사스러운 기쁨인 것 같아요. 도시의 그 어떤 고급 디저트와도 바꿀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맛이죠. 네, 당연히 다 알고 있는 토마토, 애호박, 참외, 수박인데요. 왠지 양감의 이런 농작물들은 더욱 맛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네요, 진짜. 네, 한번 오세요, 정말. 네, 또 나눔까지 해주시니까 네. 한번 얻어먹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양감의 푸르른 여름을 함께 걷고 왔습니다. 지금 사실 여름이 지난 이제 가을, 벌써 10월인데요. 그런데 이제 계절의 변화가 가장 이제 선명할 것 같은 양감의 가을.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네, 네. 가을 시그널은 무엇인가요? 네, 새벽 공기의 냄새부터 달라져요. 여름 내 눅눅하고 더웠던 공기가 거짓말처럼 쨍 하고 차가워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가을이구나 실감하죠. 그럼 어김없이 동네 어르신들이 새벽같이 배낭을 메고 마을 뒷산으로 향하세요. 도토리랑 밤을 주우러 가시는 거죠. 그 부지런한 발걸음에서 저희는 진짜 가을의 시작을 느껴요. 맞아요. 그리고 눈을 돌리면 온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어요. 저희 화성시 특산물인 수양미 벼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밭에서는 마지막 고추를 따시고 땅 속에 실하게 여문 고구마 줄기를 걷어내세요. 빨갛게 익어가는 대추를 보면 마음까지 든든해져요. 저희 집 뒷마당 닭들도 그걸 아는지 왠지 더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것 같고요. 닭들도 가을을 이렇게 느끼나 봅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풍성해지고 막 이렇게 배경 화면이 막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바쁜 수확철이기 때문에 왠지 가을엔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혹시 전원 생활이 주는 여유와 감성이 있을까요? 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저는 농사를 크게 짓지는 않아서 곡식 대신 한 해 동안 제게 기쁨을 주었던 것들을 마음에 차곡차곡 거두는 시간을 가져요. 뜨거웠던 여름날의 땀방울, 예쁘게 피어준 꽃들, 곁을 지켜준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 같은 것들이요. 저는 그 멍하니 있는 시간을 사랑해요. 따스한 가을볕 아래 툇마루에 앉아서요. 아무 생각 없이 저 멀리 단풍 들어가는 산 능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발밑에는 강아지 꾸벅꾸벅 졸고 있고요. 그러다 이웃이 고구마 쪘다 하고 부르면 달려가서 같이 나눠 먹고, 도시에서는 1분 1초를 쪼개 썼는데 여기선 그런 텅 빈 시간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워줘요. 그게 진짜 여유고 가을의 감성이죠. 네, 특별한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텅 빈 시간이 마음을 채운다는 말씀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좀 더 가을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이 가을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풍경 아니면 추억 있다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저희 집 반려견 초코랑 동네 한 바퀴 도는 산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가을이면 어릴 적 걷던 신장로에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가 항상 그리운데 시골길을 걸을 때면 꼭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어요. 코스모스 향기를 맡으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 고향 친구들 생각이 나서 가슴 한켠이 아련해지거든요. 또 가을 햇살을 받으며 마당에 핀 국화랑 구절초를 잘 말려서 향기로운 꽃차를 만드는 것도 가을이 주는 소소하지만 아주 특별한 즐거움이에요. 어느 브런치 카페 부럽지 않은데요. 향기로운 꽃차라니요. 네. 너무 가을과 잘 어울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뜨거웠던 이제 흙의 기억을 잠시 덮고 하얀 침묵의 계절로 가보겠습니다. 겨울 풍경은 정말 더 특별할 것 같은데요. 겨울철 양감의 풍경은 어떤가요? 네, 온 세상이 하얀 눈에 덮인 날 아침의 풍경은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아요.
말이 필요 없는 한 폭의 수묵하죠. 시끄럽던 세상의 모든 소리를 눈이 다 흡수해버리는 듯한 그 고요함.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소복이 쌓인 눈꽃. 그리고 그 하얀 도화지 위에 저희 집 강아지와 닭들이 찍어놓은 앙증맞은 발자국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요. 도시의 복잡한 회색빛 겨울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있는 평화로움이에요. 물론 마냥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에요. 시골은 제설 작업이 늦어서 한 번 눈이 오면 길이 꽁꽁 얼어붙거든요. 그래서 꼼짝없이 집에 머물러야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창밖에 아름다운 설경을 배경 삼아 따뜻한 방에서 좋은 음악도 듣고 있으면 그마저도 근사한 휴식이 된답니다. 네. 고요하고 이런 풍경도 낭만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추운 겨울에도 전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낭만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창밖에선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저는 뜨끈한 온돌방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는 그 순간이요. 오븐에 노릇노릇 구운 군고구마를 호호호 불어가면서 내년 봄에는 이 마당에 어떤 꽃을 심을까? 텃밭은 어떻게 꾸밀까? 그런 행복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모든 것이 잠든 것 같은 계절이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사실은 가장 뜨거운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예, 저는 쉼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도시는 겨울에도 늘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하지만 시골의 겨울은 자연의 순리대로 쉬어가는 시간이라는 게 온몸으로 느껴져요. 땅도 쉬고 나무도 쉬고 저 역시 자연의 시간에 맞춰 생활이 조금 느려지고 차분해지죠. 그 느림 속에서 비로소 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양감의 겨울은 이 자연의 시간에 삶의 속도를 맞춰가고 있네요. 이 도시의 빠른 리듬 속에서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은데요. 두 분은 그거를 몸소 체험하고 계신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양감에서의 삶이 어떻게 두 분을 바꾸었을지 또 더욱 궁금해지거든요. 마지막 질문들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계절 온전히 겪어보시면서 이런 전원 생활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요? 네, 제 삶에 아주 성능 좋은 속도 조절 장치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늘 빨리빨리를 외치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해가 뜨면 일어나 흙을 만지고 해가 지면 쉬는 자연의 속도에 저를 맞추게 돼요. 몸은 조금 고될 수도 있지만 마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롭고 단단해졌지요. 이 속도 조절 장치라는 표현이 정말 멋집니다. 저한테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민경님께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세상이 더 넓어졌다고 느껴요. 도시에서는 앞만 보고 달렸다면 시골에서는 제 주변에 아주 작은 것들까지 눈에 들어오거든요. 밤새 피어난 작은 들꽃, 마당을 어슬렁거리는 고양이, 처마 밑에 집을 짓는 제비가족 같은 것들이요. 그런 사소한 풍경 하나하나에 감사하게 되고 덩달아 마음도 훨씬 넉넉해졌어요. 이웃에게 뭐 하나라도 더 나눠주고 싶고요. 네, 그런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이 이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해 주시면서 온전히 다 느껴집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 감사해요. 이런 것들을 다 영상에 담으시는 거죠? 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요. 네. 네. 이야기를 사실 더 듣고 싶지만, 네. 전원 생활을 막연히 꿈꾸는 청취자들도 있거든요. 네. 혹시 현실적인 조언이나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TV에 나오는 것처럼 전원 생활이 늘 낭만과 여유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름도 모를 벌레와의 전쟁, 뽑아도 끝이 없는 잡초와의 전쟁을 매일 치러야 하고요. 농사는 생각보다 훨씬 고된 노동이에요. 그러니 막연한 환상보다는 그 불편함과 고됨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보경 씨 말처럼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결과만 보지 마시고 그 정원을 가꾸기 위해 매일 허리 굽혀 잡초를 뽑는 과정까지 즐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할 만큼 자연이 주는 위로와 충만한 기쁨은 정말 크다는 거예요. 아, 네. 이 과정까지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게 정말 이게 꼭 전원 생활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냥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를 두 분께 다시 얻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흙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시간을 나눠주신 양감 행복소통의 이민경님 그리고 최보경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의 흙냄새, 여름의 햇살, 가을에 들녘, 겨울의 하얀 숨결. 전원에서의 사계절은 빠르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 속도만큼 사람의 마음도 한결 느긋해지고 자연의 소리를 닮아갑니다. 오늘 전원 생활의 사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떠올리셨나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